자유의 창입니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동안 부정선거의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명 자료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해명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자, 선관위 해명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2020년 5월 28일인가요? 8일. 요런 게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그 4.15 총선거가 있었고, 그 4.15 총선거에서 개표장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들이 증폭이 됐죠. 증폭되니까 선관위가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개표기 공개 시연회도 하고 자료집도 만들었는데 그 자료집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게 또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선관위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거 눈 감고 지나가면 또 역사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자, 제가 또 지적질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2020년 5월 28일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자,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부터 보여드릴까요? 네. 자, 선관위 직원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교체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냐? 남양주 선관입니다. 이 사건 뭐 다들 영상 보셔서 알고 계시죠? 자, 뭐라고 선관위가 해명을 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남양주 선관위 직원이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장소에서 사전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을 한 사건이다. 자, 이거 사실 정리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해놨습니다. 믹스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 창문에다가 봉인지 붙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측에 투표함 사이드 그 뚜껑 측면에다 붙이는 봉인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해놨습니까? 특수 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했다. 전달받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 해명을 보자고. 해명을 보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서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은 4월 10일 6시 18시 35분경 관내 사전 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적치하던 중에 본인과 정당 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정당 추천위원에게 전달하여 창문을 봉인한 거다. 창문을 봉인한 거다. 하나 있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창문 봉인 맞아요. 또한 사전 투표함 인계 시 동반했다. 따라왔다. 다산이동 사전투표 참관인이 따라왔답니다. 다산이동 사전투표 참관인 땡땡당 그렇게 되는데 이거 땡땡당 정의당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참관이 자신도 이 참관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이 참관인이 들어갈 일이 없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갔는지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참관인이 요 창고 밖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렇게 창고 안에 들어가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거 아주 특권을 누린 거예요. 이 여성은 정말 특권을 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참관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 뒤쪽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했다.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서명한 것이다.
자, 이것이 엉터리 해명이라는 거죠. 자, 이 사전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하는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놨죠. 네, 사전투표함 앞뒤쪽 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했다. 아니, 이 봉인지는 말이에요. 이 봉인지는 이 양측에 이 가운데 있는 투입구 봉인지는 그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할 때에 투입구를 막아버리는 봉인이고요. 양쪽은 이 투표함을 아침에 만들 때, 예, 아래쪽에 자루하고 뚜껑을 네, 결합할 때, 네, 투표가 시작되기 전 오전에, 예, 6시 전에 만든 투표함 봉인지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예, 투표함이 선관위 보관창도 도착한 다음에 예, 서명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서명이 안 돼 있었는데 서명을 한다. 네, 서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죠. 네, 새로 붙이면. 네, 새로 붙이면 서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새로 붙인 봉인지에 서명을 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능구렁이처럼 해명하고 넘어가는 게 사전투표 인계할 때 따라왔던 다산이동 사전투표 참관인 그 정의당 추천인 참관인이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뒤쪽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래요. 이 변명은 있을 수가 없는 변명이에요. 네, 이 자체가 네, 큰 범죄 행위의 증거인데 이거를 참 용케도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용케 빠져나갑니다. 네. 이거 관련된 사진을 제가 정확하게 현황들을 다시 사진을 올려보면 이런 거죠. 네, 이거 같은 사진이죠. 자, 미래통합당 추천위원 남궁광씨. 자, 요 이제 선관위의 계장인데 알 수는 없어요. 누군지 이름 몰라요. 또 정의당 추천 참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 운반원 이제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가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함을 갖다 놓다가 서명이 없는 거를 발견을 하고 밖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니까 이 여자가 쪼르륵 들어왔어요. 쪼르륵 따라 들어왔어요. 자, 그 쪼르륵 따라 달려 들어온 그 상황이 이거는 네, 뭐 이 선관위 변명대로 인수인계하러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인수인계하러 따라왔던 사람, 이 사람 손이 요 장갑이 끼워져 있어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고무장갑 같은데, 네. 단순 그 비닐 위생장갑이 아닙니다. 네, 위생장갑이 아니고, 조금, 네, 고급형, 네, 비닐보다는 조금 고급형, 네,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능숙하고 빠른 솜씨로, 여기에, 서명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권한도 없고, 네, 이 상황이 또 그렇게 참관인이 들어와서 서명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럴 위치도 아니고. 자, 이걸 그래서 선관위 쪽의 변명처럼 그렇게 곱게 해석해 줄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어쩌면 이게 범죄 행위의 현장인데 가짜 봉인지를 만들고 그 봉인지에다가 가짜 서명, 네, 참관인이 아닌 자가. 자, 이것은 이제 개표장에 이대로 나오게 되면 이 개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연히 네, 투표소에서 그 투표함 만들 때 새벽에 서명한 걸로 알고 있지. 이렇게 선관위 창고에서 네, 이렇게 서명한 것은 아무도 모르죠. 자, 이것을 아무도 모를 것인데 이렇게 보고한 적도 없는데 이것이 나중에 CCTV를 영상을 확보해서 확인하던 중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몰랐고 남영기 선관위 연일이 있었다고 보고한 적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 네. 봉인지 서명 위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변명이랍시고 한 게 선관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니고요. 네, 선관위 변명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요거죠. 네, 요렇게. 또한 하면서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네, 그 서명하고 있는 여자가 네, 자신도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했고 네, 정당 추천위원 참관에 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퉁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효 혐의로 끝났다고 그러죠. 네. 자, 근데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네,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그림 맞추기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네, 이렇게 아침에 서명해야 될 자리에 보관 창고에서 서명을 하고 있더라.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서명 위조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변명이랍시고 한 것은 당연히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 희망해서 서명을 했다. 서명하기를 희망해서 정당 추천위원 창관하에 서명하게 했다.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변명을 들어주고 속아 넘어가주는 국민들이 바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사건은 또 뭐냐면요. 요거 포스트잇 형태로 붙어있는 투표지가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이것도 변명이 가능합니다. 네, 선관위는 변명이 다 가능해요. 네, 변명 다 가능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변명했느냐. 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성북구 갑성고구인데요. 자, 성북구 갑성고구 사전투표 개표 시에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에서 사전투표지 앞뒷장, 네, 그러니까 포개놨을 때 위아래 장이겠죠. 네, 앞뒷장이란 표현보다는 위아래가 상단 부분이 부착된 것이 발견됐다. 자, 부착된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위에 것을 들어 올리는데 아래 게 따라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따라 올라서. 그러니까 붙었어요. 네, 붙은 게 아주 확연하게 그 움직임 때문에 알려진 거죠. 움직임 때문에 아래 게 위에 붙어 있어서 따라 올라왔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전 투표용지였어요. 사전 투표용지는 프린터기로 낱장으로 하나씩 출력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저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사전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한 장씩 따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상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전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북구 선관위가 성북구 갑성고구 관내 사전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은 회성용 봉투 접착 테이프 일부가 투표지 또는 개봉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 장갑 등에 묻어서 투표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제 추정인데 소설을 참 써도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접착 테이프 일부가 회성용 봉투 접착 테이프 일부가 투표지에 붙었는데 아주 그것이 정교하게 딱 칸을 맞춰서 붙었다는 거죠. 그 접착제가 묻긴 묻는데 뭐 가운데 묻을 수도 있고 옆으로 묻을 수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상단 부분에 포스트잇처럼 묻었다는 이런 가능성은 또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고로 회성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관내 사전 투표지와 선거일 투표지는 투표지가 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봉투에 담았던 것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영상을 보게 되면 딱 이 한 장만 붙어 있으면 우연히 그야말로 회성용 봉투 접착대기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한 장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또 붙어 있는 용지가 나중에 보면은 영상 속에 보입니다.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보입니다. 그 두세 개도 그러면 이와 같은 우연의 접착 테이프가 붙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해명은 참으로 궁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궁색하다. 참으로 궁색한 변명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네, 이건 아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사건인데요. 자, 이거는 또 그 전에 뭐라고 변명을 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 변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거예요. 요 사진. 요게 이제 제가 이거 제보자로부터 받은 사진인데요. 제보자로부터 이제 제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인데 봉인지입니다. 봉인지가 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디냐? 2020년 이게 4월 10일일 거예요. 4월 11일 아침입니다. 4월 11일 아침에 아주 하도 기가 막혀서 네, 제가 전화도 받았던 것 같은데 서울 양천구 선관위 앞에 떨어진 이제 사전투표한 봉인지예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연이 밝혀질 게 뭐냐면 선관위 직원이 업무를 보고 선관위 밖으로 나올 때 그 선관위 직원 구두 발바닥에 붙어 나온 사전투표한 봉인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선관위 직원이 그 선관위 내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봉인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봉인지가 투표함에서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뭐라고 변명했느냐? 변명을 봐야죠. 서울 양천구 신정사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 진행 중에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투표함을 흔들어 정리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 일부가 훼손됐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된다니까 놀랍죠. 그리고 투표관리관은 투표 마감 시각 후 모든 투표 참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투표함의 양쪽에 부착된 봉인지 2매를 교체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네, 봉인지를 교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교체하기 전 훼손된 봉인지를 회수 처리하면서 한 매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직원 발바닥에 붙어서 밖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는 참관인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투표함의 봉인지를 마구 떼어난다. 붙였던 봉인지를 뭐 흔들다가 조금 이상이 생기면 바로 그냥 떼고 다시 붙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인지 지급되는 그 수량이 뭐 거의 무한정인 것 같아요. 무한정이다 보니까 떼어내고 다시 뭐 붙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누구 몇 사람이서 합의 보고 서명해버리면 그냥 네가 참관인하고 내가 투표관리관이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보증해주면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봉인지를 붙여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양천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석촌동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그렇죠. 자, 석촌동에서 벌어진 일을 봅니다. 이것이 석촌동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 이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송파구 사전투표 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뭉뚱그려 놨습니다. 뭉뚱그린 것. 또 2가지를 뭉뚱그려 놨는데 하나는 그 본인의 서명이 이게 1일차 서명하고 2일차 서명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정모 씨 투표 참관인 방일동 사전투표소 투표 참관인이었던 정모 씨가 본인 서명이 아니다 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요런 사실이 하나 있고 또 2번째 사건은 이거 석촌동 사전투표소에 또 오전 참관인이 서명하고 인증샷을 찍어놨다는 그 봉인지가 개표장에 안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이일동 사건이고 하나는 석촌동 사전투표소 사건인데 자, 얘네들은 이걸 2개를 묶어서 석촌동 사전투표소 사건은 해명을 안 하고 방이동 거만 가지고 자기네가 유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만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해당 당사자인 정모 씨가 주장을 번복하면서 상당히 우리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려는 국민들 좀 난처하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나 저는 이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부정선거 문제를 일단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준 부분에서 감사하고 그 부분에서 역할은 다 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관위는 이거를 아주 최대한 활용하죠. 네, 그 본인이 의사 번복을 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눈에 보기에 필체가 전혀 다른 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왜 그러면 번복을 했는지, 왜 이렇게 다른 필체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방위일동 사건 말고, 석촌동 사건으로 가야죠. 석촌동. 석촌동 사건은 확연하게 이제 그 서명이 다르죠. 아예 뭐 사람이 달라졌죠. 그것은 이게 글씨를 이제 사람 이름들을 가려놨어요. 가려놨는데, 뭐 이거는 본인들 뭐 어차피 명예훼손 되는 것도 아니니까 공개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겁니다. 이거. 석촌일동 이제 투표소, 4월 10일 투표소에서 촬영했던 봉인지예요. 그래서 이 봉인지가 같은 봉인지냐,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이렇게 이 속촌 사전투표소라고 알리는 이 메모지가 있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네. 또 반대편에도 봉인지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석촌 사전투표소 알림을 붙여놓은 곳에 그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니까 이 투표소에서의 봉인지가 그대로 개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표장에 나왔습니까? 달라졌거든요. 자, 투표관리관 최준호 씨, 이름은 같은 최준호인데, 필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필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참관인들의 숫자가 다르죠. 이쪽에 투표소에서 거는 한 5명 정도, 하나, 둘, 셋, 넷, 5명입니다. 5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뭐 천순덕 씨, 석재순 씨, 손강희 씨, 그리고 좀 알아보기 힘든 2명의 더 참관인이 있어 총 5명이 서명을 한 게 있어요. 자, 서명 위치도 특이하기 때문에 개표장에 나와 있을 때의 봉인장은 전혀 다르죠. 자, 최준호가 있고 김동욱, 서미선이 이렇게 한 전혀 다른 봉인지가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도 다르게 붙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투표록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투표록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투표록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을 투표록을 이 투표함과 같이 갖고 나오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떼어냈는데 떼어내고서 갖다 붙인 이유를 갖다가 뭐 묘하게 이게 뭐 열리지 않아서 이 투표함을 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열린다는 게 뭡니까? 이 뚜껑에서 받침대하고 분리해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붙인 위치를 잘 붙였어요. 그래서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변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열 일이 없거든요.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이 아래 받침대하고 이 함하고 분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받침대 그 자체로 개표장에 가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봉지를 떼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봉지를 뗐단 말이에요. 떼어놓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YTN 그 기자한테는 뭐 변명을 열심히 해서 그 변명성 기사가 나왔어요. 또 장시간을 할애해서 YTN 방송을 탔는데 이걸 떼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떼어내서도 안 되고, 왜 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변명을 제대로 했냐? 이번에 그 자료집에서는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확인이라고 해서 석촌 사전투표소 얘기는 아예 없어요. 석촌 사전투표소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살짝 올려놓고 변명이 아예 없습니다. 변명이.
자, 그럼 속촌 사전투표소는 어떤 상태냐? 아, 선관위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거예요. 네, 석촌 사전투표소 네, 봉인지가 떼어진 사건은 네, 유구무원, 그야말로 선관위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촌 사전투표소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였구나라는 것을 사후에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속촌 사전투표소 사건. 이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거의 묻혔어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의로 뭐 부정선거 밝힌다고 하는 팀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봉인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봉인지를 투표소 것이 개표장에 그대로 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4.7 보궐선거 개표장 영상을 봐도 그렇죠. 네, 4.7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투표함 이상 여부 확인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네, 봉인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절차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가짜를 이렇게 서명해서 갖고 나와도 누구도 확인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확인 절차가 거의 형식적이지도 않아요. 네, 하지도 않아. 네, 그냥 바로 이상 없죠?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냥 그러고선 바로 봉인지 떼어내고 개표 시작됩니다. 굉장히 그 투표함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투표소의 것이 맞는 건지, 중간에 바꿔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유일한 방법이 이 봉인지를 가지고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걸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 정당 추천 참관인들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하고 협조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또 언론 뚱땅 넘어가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뭐 언론도 없고 참관인도 없고 국민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거 감시하자고 했던 뭐 카톡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투표소 봉인지는 몇 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개표소에서 찍어서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석촌 사전투표소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할 그런 자원들이 없어요. 마인드가 없어요. 이걸 확인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국민들이 아직도 이제 부정선거를 막게 하는 역부족인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석촌 사전투표소 사건을 통해서 이 봉인지 비교가 부정선거를 막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겁니다. 핵심. 뭐 또 최근에 뭐 부정선거의 방식이 가짜 용지를 혹시라도 뭐 개표소 내에서 그 자녀 용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봉인지 부분이 저는 부정선거를 막는데 한 90%는 차지하지 않을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부정선거를 막는데 봉인지, 투표소에서의 봉인지하고 개표장에서의 봉인지를 비교하는 게 부정선거 막는데 한 90%로 한 9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비중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내년에도 이제 또 부정선거 한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또 사람들 모으고 교육할 텐데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봉인지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 봉인지 사진을 투표소 걸 찍고 개표장 걸 또 찍어서 비교한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뭐 몇 가지 있죠. 뭐 시간 그 계산을 못 해요. 얼마나 빠르게 얘네들이 이걸 진행시키는지를 가늠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특별히 많이 시간을 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새 개함돼 버리고 봉인지는 떼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뭔가 비교해 가지고 이의 제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투표소 참관인들이 자기가 서명한 거 개표장에 나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 갖는
참관인들이 투표 참관인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1%, 1%도 없죠. 0.1%도 안 되죠. 네, 거의 없죠. 아예 없죠. 네. 전체 그 참관인들이 뭐 수만 명이다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니까 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정선거의 핵심인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 예, 확인하는 참관인이 없다. 확인하는 정당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인지가 굉장히 우스워 보이지만 네, 부정선거 막는 데는 정말 중요한 도구다.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투표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